경로당에서 어느 70대 어르신이 젊은 직원에게 반말을 하며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동정도 아니고 존경도 아닌 그저 민망함과 불편함이 가득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은 중년과 노년들이 스스로 그 존경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본인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다고, 떳떳하다고, 나이 값을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속으로 혀를 차며 저렇게는 늙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당신은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조금 실수해도 용서가 됩니다. 철없다고, 아직 배울 게 많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이해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같은 행동도 훨씬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젊은이가 크게 웃으면 발랄하다고 하지만 노인이 크게 웃으면 시끄럽다고 합니다. 젊은이가 주장을 펼치면 당당하다고 하지만 노인이 주장을 펼치면 고집스럽다고 합니다. 공평하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없어 보이는 행동은 나이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인생 경험이 많으니 내가 옳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순간 존경은 사라집니다. 진짜 존경받는 어른은 나이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대하고 젊은이의 의견도 경청하고 시대가 변했음을 인정합니다. 어느 60대 회사 임원이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마다 내가 이 바닥에서 30년을 일했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후배들의 제안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우겼습니다. 결국 그는 명예퇴직을 권유받았고 회사를 떠난 후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경력이 무색하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없어 보이는 행동은 과거 자랑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어땠다. 우리 때는 이랬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안타깝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고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느 70대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가로 성공했던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들어줬지만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하나둘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는지 말입니다. 세 번째로 없어 보이는 행동은 젊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식당 직원에게, 택시 기사에게, 은행 창구 직원에게 반말하고 큰 소리치는 중년들을 종종 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무례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공손하고 예에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어느 60대 남성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커피가 늦게 나왔다는 이유였습니다. 젊은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 남성은 계속 큰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영상은 인터넷에 올라갔고 그는 갑질 노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네 번째로 없어 보이는 행동은 돈 자랑입니다. 나이가 들면 재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평생 모은 돈, 부동산, 연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품격이 떨어집니다. 진짜 부자는 티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베풀고 겸손하게 살고 필요한 곳에 쓸 뿐입니다.
반면 얕은 사람은 끊임없이 과시합니다.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차를 몰고 비싼 식당에 간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으로 비웃습니다. 돈은 있어도 품위는 없다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없어 보이는 행동은 자식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 우리 딸이 어디에 취직했다. 손주가 몇 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잘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자랑하면 듣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특히 자식이 그만큼 잘되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은 자식 이야기를 적당히 하고 오히려 상대방 자식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여섯 번째로 없어 보이는 행동은 건강 자랑입니다. 나는 약을 안 먹는다. 나는 병원에 안 간다. 나는 아직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을 깎아내립니다. 건강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타고난 체질도 있고, 운도 있습니다. 건강한 것은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어른의 자세입니다. 일곱 번째로 없어 보이는 행동은 정치 이야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정치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남에게 강요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구 모임에서,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정치 이야기를 꺼내며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다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정치는 각자의 신념입니다. 존중해야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로 없어 보이는 행동은 꼰대질입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끊임없이 간섭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손주에게, 심지어 남의 자식에게도 간섭합니다. 좋은 의도라고 변명하지만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꼰대입니다.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것,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것, 이런 모습이 꼰대입니다. 아홉 번째로 없어 보이는 행동은 무례한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호기심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궁금해도 해서는 안 될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냐? 애는 왜 안 낳느냐? 월급은 얼마 받느냐? 집은 샀느냐? 이런 질문들은 무례합니다. 본인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불쾌합니다.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에 있는 어른은 함부로 묻지 않습니다. 열 번째로 없어 보이는 행동은 무절제한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지 않고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고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음식을 흘리며 먹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다고 변명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정하고 깔끔한 사람이 있고 무절제하고 지저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스스로를 관리하느냐 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이 들수록 품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겸손해야 합니다. 배울 것이 아직 많다는 자세, 젊은이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 시대가 변했음을 인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고민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이 겪은 어려움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종류가 다릅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세 번째는 배려입니다. 내가 편한 것보다 남이 편한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살피